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은데 말이죠. 요 상황들 또 짚어볼 몇몇 경제 이슈들이 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네,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선 처음 이제 뵙게 되는데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원장입니다. 네. 어디 전 KBS 기자 괜찮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뭐 작가? 아무거나 괜찮아요. 요건 그냥 네. 전 KBS 기자로. 네. 힘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힘 좀 내세요. 아니 뭐가 이렇게 문제입니까? 생활이 잘 안 되세요?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1인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웃고 마실래요? 근데 요새 정치권에서는 무슨 연구소, 네. 뭐 무슨 연구원 이런 거 네.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방송 활동. 네.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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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설립도 안 했는데. 무슨 경제 연구원 만드신 다음에. 원장으로. 김원장. 하면 아니에요. 어떨까? 저는 은퇴했어요, 사실은. 은퇴? 은퇴했잖아요. 회사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아. 30년 다니고 29년 다니고 명퇴. 29년이나 다니셨어요? 그럼요. 네. 와, 95년에 입사했으니까. 보기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군요. 네. 저는 제 또래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슬픈 방송인가요 오늘? 근데 워낙 이제 예전에 이제 자주 뵀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또 프로그램 도와주고 계신 게 있으셔서 늘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3% 얘기 3%에서 하세요. 김원장 원장 기자님, 네 고맙고요. 우리 신혜영 기자님 나오셨고,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경제에 요즘 부쩍 관심이 높아진 최근 들어 집산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그 요즘에 그 애들을 안 나가지고 정부에서 그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을 하나 지금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죠? 애들을 갖다가 그 초등생 있지 않습니까? 예. 야자를 시키는 거야. 초등생? 그런 갖다가 그 애들을 야자를 시키면 부모님들이 그 뭘 하겠습니까? 하하, 또 부적절한 발언 나오나요? 네. 그러면 이제 러브라인이 형성되면서 네,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또 가는군요. 인게이지먼트가 이렇게 인게이지먼트. 한미 동맹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부동맹 고맙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하는 오늘 경제설전은요. 먼저 요즘에 이분이 굉장히 하긴 뭐 요즘이라긴 좀 그렇고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 음식 관련해서는 백주부 백종원 씨가 뜨거운 이슈였는데 워낙 이제 인기도 많고요. 저도 뭐 이분 하시는 업장에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 이렇게 여기저기 가다 보면 한 군데 걸리는 경우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브랜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30, 40개 될 겁니다. 30, 40개 되죠. 예. 이 백종원 씨가 지금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강력한 항의를 받으면서 또 공정위까지 가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우리 또 신영 기자가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그 백정원 대표가 있는 더번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잖아요. 뭐 새마을 식당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연돈 볼카츠라고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맹 점주들이랑 갈등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맹 점주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본사가 월에서 3천만 원 수준 매출과 최대 25%의 수익률을 보장을 했다. 근데 실제 매출은 절반이다. 수익률도 7, 8%밖에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사건이 불거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사가 반박을 했죠. 더번코리아는 매출액, 수익률 우리가 약속한 사실 없다. 명확한 숫자 박아서 약속한 사실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 가맹 점주 협의회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라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주들이 우리 뭐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금전 좀 보상해주면 뭐 조용히 끝내겠다. 이런 뭐 일종의 협박을 했다. 이렇게 또 본사가 반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가맹 점주가 재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적 없고 일부 그런 업자들이 보상을 받고 장사 그만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들의 일부 입장을 전달한 거지 공식 입장 아니다. 그리고 약속한 적 없다고? 아닐걸? 이라고 하면서 이 본사 측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녹취가 있어요? 예, 잠깐만 들어볼게요. 홀 매출만 한 3천에서 이어폰 끼시면 3천만 원 정도를 들립니다. 하고 있고 제가 보통 영업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3천만 원을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매출이 얼마다, 뭐 그러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까지 언급을 해요. 뭐 너희가 배달 수수료, 임대료 뭐 이런 거 다 로열티 떼고 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잠깐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인건비 점주님 하고 해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보통 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20% 정도.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현실이 그렇지가 않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우리랑 계약을 할 때 그 네. 기대 수익 같은 거를 허위로 부풀려서 제공을 한 것이고 네.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공정위까지 지금 간 상황입니다. 뭐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뭐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뭐 몇 명 정도 오면 테이블 몇 개 정도라고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될 거고 테이블당 뭐 얼마씩 팔릴 테니까 그럼 이제 매출에 얼마에 이익 얼마 정도 남고 뭐 원가 이렇게 뭐 등등 이런 거 정도는 설명하지 않나요? 아닌가? 이게 3천만 원을 우리가 월 얼마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네, 들기는 네. 하는데 어떻게 요거는 지금 힘없으신 우리 김원장 기자님이 아니, 네네네. 불려서 무력감을 좀- 왔는데 잘 모르는 분야에 보통 네.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쉬시겠어요, 그러면? 네. 네, 원장님. 계약할 때 예. 네. 뭐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게 불법인지. 근데 이제 문서상으로 네. 뭐 얼마 네. 이런 약속은 아니었으니까 네. 공정위가 판단하겠죠. 다만 네. 여러분 프랜차이즈 크고 작은 거 할 때 우리 공정거래법이 계속 강화돼서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편의점을 한다, 커피 전문점을 한다 할 때 그 커피 전문점이 뭐 전국에 300개다 그러면 그 300개 커피 전문점의 평균들이 네. 다 나와 있고 매출 나와 있고요. 네. 거의 재료비 비중, 뭐 비중에서 전체 본사가 얼마 가져가고 이거 다 나와 있고요. 네. 그거 받는지 서명까지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제 아마 영업사원들이 중간에서 영업사원들이 이제 가맹점을 유치해야 되니까 조금 더 저렇게 적극적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장사 있고. 잘 된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점주분들이 말이 맞다. 뭐 백 대표 그 본사 말이 맞다. 그건 뭐 공정위가 가릴 문제고 사실은 이거 크게 보면 음. 이 골목상권에 이제 백종원 브랜드가 들어오면 골목상권 깨지면서 거기서 우위를 점하죠. 그래서 네. 골목상권 파괴자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자영업과 자영업 어렵고 어려운 분들이 네. 그냥 싸우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 600만에 있는 거지. 무슨 백종원 대표한테 있거나 점주들 장사 안 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근데 장사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본사에서 잘못한 거 하나 잡은 거고. 그럼 백 대표가 무슨 잘못 있냐? 따지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역발상이요? 만약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일단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왜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제가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네. 그럼 제가 일일이 다 어디가 목이 좋은 거야. 원가는 어디서 얼마나 될까? 물건 받아야 난 되고. 물건 어디서 다 사야 되지? 카드사 이것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고. 안 되겠다. 나는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다 잘 아는 사람에게 컨설팅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자문도 받고 그 사람 도움을 통해서 사업 노하우도 전수받고 했다고 해볼게요.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순기능이 있는 사업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거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그동안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러면 아까 이제 예상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하냐 안 하냐가 쟁점인데 네. 부풀렸다 그거 아니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예 그런 정보 없이 당신이 알아서 셈하고 알아서 매출을 추산하고 사업해 보십시오 하면 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법이 강화된 게 뭐냐면 법에 써 있습니다. 전국 평균 매출이 얼마고 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인근 사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유동인구를 우리가 얼마로 추정하고 그 근거는 뭐고 등등등이 다 문서로 남아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문서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요 정도 됩니다. 그게 두께로 몇십 장이에요. 이런 몇십 장짜리 문서를 몇 개 정도 서명해야 계약이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보, 예상 매출 등등등에 대한 원가 분석 이런 네. 거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규정을 잘 이행했는데 네. 이제 사실관계 다툼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앞으로 영업 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건실한 자료를 줬느냐 이 선에서 끝날 것이냐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정도 이익이 이 가게에서도 날 거라는 확정적 약속이 있었느냐 또 있었다고 치면 그거를 믿은데 이 점주님들께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여기 계약서를 믿으셔야지 그 영업 사원들의 말을 믿냐. 사원들이 몇 마디 좀 한 걸 그걸 믿고 정말 계약했느냐 이런 사실관계 쟁점으로 네.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600만 자영업자가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이제 사실이긴 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거고 예전엔 그리고 왜 우리 자영업자들도 되게 다양했잖아요. 뭐 옷가게, 뭐
뭐 무슨 가게 뭐 스포츠용품 팔고 뭐 되게 다양했는데 그런 스트리트 가게들이 다 그냥 식당 아니면 거의 나머지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다 가셨으니까 식당으로 더 그렇죠. 600만 분들이 다 달려가시는 것 같으니까 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아니, 이제 저희 그 1시까지 대충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 시간? 괜찮아요. 어디 응급실- 버틸 수 있죠. 예. 수액을 넣어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우리 저 리볼드 아르기닌 혹시 네, 아르기닌 좀 짜주세요. 리볼드 아르기닌 힘나는 네, 음료 하나 네, 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600만 자영업자 뭐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네. 방금 그 정프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최근에 자영업 이 분포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이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쪽은 좀 많이 쇠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식업 관련해서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아예 개인적으로 맛집으로 성공해서 이름이 있는 쪽, 약간 그 고가를 감당하고도 네. 본인들의 기술과 진짜 맛이나 잘 이런 걸로 됐다, 가는 쪽 가든지 네. 아니면 아예 프랜차이즈로 돌아서서 그 대기업의 균일화된 맛과 서비스를 믿고 가는 쪽으로.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중간 형태의 그 요식업들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아예 맛집이거나 아예 프랜차이즈 집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네. 다 해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해요. 맞아, 제가 아는 예. 분 중에 한 분이 그 커피를 납품하시거든요. 네. 커피 콩을. 그래서 이제 뭐 카페 같은데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1인 그러니까 각자 이제 하는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커피숍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동네에. 동네 그냥 뭐 주민분들이 그렇죠. 하시는. 네. 그래도 거기에 이제 납품들을 각자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프랜차이즈가 싹 쓸어버리니까 프랜차이즈로 아예 납품을 하든지 그 본사로 네. 아니면 이제 납품할 데가 없어져 갖고 그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 얘기 계속 듣고 계신 거죠, 우리 김현정 기자님? 아, 근데 저 질문 하나가 네. 있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맹점주들이 요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 메뉴의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네. 요청을 했대요. 아,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본사한테. 네, 그러니까 가맹점주 아. 협의회에서 네. 이 연돈 불카츠인가요? 불카츠. 네, 여기 이제 네. 그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 음. 근데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가 정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가맹점주들 자기네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낸 건데 이런 것도 모두 거부하면 결국 수익 개선 조치를 프랜차이즈가 안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 네. 또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권도 본사에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그게 사실 네. 프랜차이즈를 이제 들어가 봤을 때 실제로 네. 점주들이랑 본사들이랑 많이 다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갑질. 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같은 네, 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500m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 바로 옆에 또 출점을 시킨다든지 있어. 이런 건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 프랜차이즈 네. 갑질인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에 들어가도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도 그런 사례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연돈 복카츠를 해요. 아,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해서 아니야. 나는 더 맛있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다 깨를 더 뿌려야지. 네. 소스를 더 특제 소스를 더 예. 맛있게 해봐야지. 우리 지역은 뭐 지역 특성에 무슨 소스가 네. 있으니까 난 그것까지 추가로 내봐야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아. 전국 이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거는 전국 동일한- 균일하게 그렇죠. 서비스를 내야 된다는 걸 약속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맛있게도 할 수가 없고요. 더 맛없게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맛없는 데 있어 근데. 그렇죠. 맛없는 데 있더라고요. 똑같은 햄버거집인데 예. 네. 그 레시피를 안 동네는 지키면 맛이 없겠죠. 점바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점포 바이 점포. 예. 예. 아, 그래서 어디는 분명히 진짜 이게 햄버거인데 네. 양상추를 와, 난 네. 뭐 삶은 양상추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 양상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그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 얘기는 또 안 들으지. 아, 김원장 기자님은 내 얘기만 네, 계속 네, 듣고 있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 내 얘기는 안 듣고. 저희 방송에 좀 적응을 하실 시간이 좀 네. 필요하신 것 같아요. 맛의 네. 균일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정거래법은 네. 기본적으로 어떤 네. 재료가 굉장히 엄격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어떤 재료도 본사 것만 써라 하면 바로 법에 걸려요. 아, 그래요? 그럼요. 맥주도 이게 2가지 3가지가 있는데 본사가 이것만 써라 바로 걸려요. 아.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이제 본사는 네. 유도를 하죠. 이 맥주를 쓰면 네. 무료 이 뭐 부채도 쿠폰도 주고 주고. 오픈도 예, 주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이런 한쪽 프로모션은 할 하니까.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저 치킨점의 닭이에요. 닭. 예. 네. 닭 공급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거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하나?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저는 거시경제하는 사람인데, 네. 그럼 이제 시장에서 닭을 싸다가 팔면 네. BHC나 BBQ는 훨씬 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염하는 기술이 굉장히 복잡해요. 염. 굉장히 섬세하게 소금을 집어넣어서 닭고기가 맛있게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기술은 못 따라오고 시장 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본사걸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죠. 어디 치킨 좋아하세요? 닭동가리 치킨 좋아하신다고요? 맞습니다. 닭동가리 닭동가리. 치킨은 정말 염지가 아트입니다. 예술이에요. 선생님 지금 저희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방송입니다. 협찬인 거죠. 예, 강남역에 예. 있는 닭동가리 치킨 한번 예. 가보시면 정말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질 겁니다. 감동의 눈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정프로가 화두를 크게 하나 던진 게 있어요. 뭐였죠? 치킨값 너무 싸다. 너무 잠깐만 아. 오해하신다고. 너무 싼 게 아니고 너무 획일적이다. 획일적이다. 아니, 35,000원짜리 치킨도 있어야 10,000원짜리도 된다. 있어야 되고 한 10만 원짜리 한 마리 10만 원짜리 치킨도 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규제는 아니겠지. 그건 뭐 누가 규제하는 건 특별히 아닐 텐데 담합이다. 뭐 한 5,000원 혹은 뭐 10,000원만 올리면 아주 난리들이 나지 않습니까? 어느 네. 브랜드가 올리면 네. 전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 동네 뭐 닭 치킨집이 하나가 뭐 완전 독점 상황이라 그 집밖에 못 먹는 상황에서 갑자기 10,000원, 20,000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 다양한 치킨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옛날에 네. 그 모 마트에서 그 반값 치킨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네.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끝이야? 그렇게 하면 나 좀 나쁜 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거시경제로 넘어가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정프로가 네. 보기에는 고맙습니다. 골목 상권이 잘 돼야 돼요. 프랜차이즈가 잘 돼야 돼요. 골목 상권이 잘 돼야 되느냐 프랜차이즈가 네. 잘 돼야 되느냐 저는 골목 상권과 프랜차이즈가 서로 충돌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골목에 BBQ 치킨도 있고 혹은 뭐 프라닭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골목의 상권을 형성하는 거지 꼭 그 사람들은 다 대기업 자본들이고 뭐 꼭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백종원 씨의 기업이 상장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상장이 이제 중요하죠. 유럽 네. 같은 경우에는 음.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많이 버티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뭐 좀 큰 상권만 생기면 다 이제 유명 브랜드가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물론 스타벅스도 잘 되고 동네 네. 아주머니가 하는 커피숍도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네. 동네 아주머니가 수익 올리는 건 대부분 동네 아주머니 가게 주머니로 들어가서 그 가게 그대로 세금 빼고 나머지 수익은 그 가게에서 그대로 이전돼서 그분이 소비하는 건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이제 주주가 생기고 자본금에 네, 투자한 네, 네, 거대 네. 자본이 생기죠. 네. 그분들 중에 넉넉한 분도 많겠죠. 뭐 1,000억, 2,000억씩 투자한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그 영업이익에 배당을 뽑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물론 시장 경제에서 둘 다 잘 돼야 되지만 네. 직접적으로는 동네 상권 분들이 그래서 동네 상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네 상권. 동네 상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네. 그 캐나다 퀘벡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네.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예.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그 골목을 도깨비. 곡개비에 예. 나왔던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전부 동네 자영업이에요. 음. 전부 동네 자영업자 모자 파는 집, 커피 파는 집. 근데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BBQ 규제가- 없습니까? BBQ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내내 치킨도 없고. 네. 근데 방금 정프로님 말씀도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럼 골목 상권을 지키는 게 그 이름 있는 각자의 사장님들만 계시는 게 그럼 좋은 거냐? 대기업은 무조건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그럼 터부시해야 되는 거냐? 거기 점주들도 사용업자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에 사실은 화두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조금 더 들어간다면 결국엔 프랜차이즈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영업자들을 갈라쳐서 기존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방금 김현정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대기업이 되고 프랜차이즈가 딱 전환되는 순간 네. 기존에 없던 관계가 생기죠. 뭐냐면 갑을 관계가 본사와 점주 간에 생겨버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음. 공공에 관심을 그동안 기울여 왔는가? 네. 요거는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질을 하게 되는 그런 본사들의 횡포를 이제 그렇죠. 잘 막아야 룰을 좀 잘 막. 그렇습니다. 예, 그 지킬 부분에 수 있도록 포커스를 하는 거 맞추는 게 필요한 거죠. 중요하지. 예, 이제 프랜차이즈 점주님은 자영업자가 좀 아닌 것 같고 네. 저쪽 각자 이름 있는 분들은 네. 더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이 수준은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물론 이제 그 동네 골목 상권이 잘 돼야 되는 이유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백다방이 네. 이렇게 잘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진출을 해.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익을 올려.
그래서 우리나라로 부위 이전이 돼. 네. 만약에 그런 그림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삼양 불닭볶음면 같은 게 아마 그런 걸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좀 시각이 다르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냐 다른 외국과의 교역의 문제고. 네. 근데 역시 그렇게 벌고 와도 또 주주분들이 가져가실 거잖아요. 근데 네. 주주분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시장 경제의 원천이에요. 네, 그게 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말한 아까 골목 상권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 하는 거는 골목 상권은 100의 이익을 다 가져가시는데 네. 프랜차이즈는 열심히 일해도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이 아니, 주주들도 떼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주들이 네, 네. 저 상장이 되면 주주들이 예. 투자했는데 그죠? 그걸 배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면 뭐예요? 그 더본코리아 측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럼 우리 공정위로 갈게요 이렇게 바로 가버린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백종원 씨 나온 겁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네. 이거 성대모사용 질문이죠. 사실은 개그 콘서트에서 백종원 씨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네. 2달 만에 잘렸죠. 네. 자, 근데 질문도 왜 잘라볼까요? 공정위에서 해야 되는데. 공정위에 왜 더본코리아 측에서 먼저 되려한 겁니까? 점주들이 네. 예, 질문이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네네. 그러니까 될까요? 공정위 측에 네. 그 더본코리아 측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맹 점주가 네. 간 네. 겁니다. 아니, 간 겁니까? 가맹 점주 죄송합니다. 가맹 네. 점주분들이 네, 네. 여차저차한 방금 우리가 나눈 얘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공정위 신고를 냈는데 그렇죠. 네. 예. 지금 막 나온 이제 최신 보도에 따르면 네. 가맹점주의 신고가 있기 전에 네. 더본코리아 본사가 자진 신고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맞죠? 예. 72일 가려달라 예, 이런 예. 거군요.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민. 갑질은 아니라는 약간의 네, 그 네.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지 우리 않았느냐 댓글 이렇게 다 해석되는 훌륭합니다, 부분이 이거. 있다라는 아, 거죠. 정말 예. 깨어있는 시민들. 아무튼 이 더본코리아가 최근에 네.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해서 IPO를 준비 중입니다. 또 상장 아, 준비하고 상장. 있군요. 아, 네, 여기는 아직 그럼 비상장이군요. 요 정도로 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